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이후 줄곧 갈등 관계를 풀지 못했던 여수시와 의회가 이번에는 청사 별관 증축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정 질의에서는 별관 증축을 반대하는 의원들과 권오봉 시장이 격돌한 데 이어 의원들 간의 거친 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시정 질의.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권오봉 시장과 반대 측 의원들의 시각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원을 보는데 이곳저곳 다니는 게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제발 한 군데로 좀 모아서 간단하게 일복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민원 처리가 전산화됨으로써 1년 동안 시청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시민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의 찬반 논쟁 등 수개월간 이어진 지역 내 갈등을 두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별관 신축을 밀어붙임으로써 또다시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양분되고 이 문제를 반대하는 시의원님들, 지역의 정치인들이 최근에 갈등을 만든 겁니다. 여수시청을 복원하자. 그래야 자존심이 회복이 된다. 찬성과 반대 측 의원들 사이에서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별관 증축 안건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상임위에서 보류시켜놓고 여수 시민을 볼모로 정치의 야만성을 드러내는데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도를 넘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의원들이 의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또 발언을 하시고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청사 문제를 두고 의회 내부의 갈등까지 표면화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는 관련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별관 설계비는 15억 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큰 데다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되살아난다 해도 현재로선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수시 역시 지속적으로 의회의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 청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 분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찬성, 이건 반대 이렇게 나가면 결국 답이 없죠. 이런 갈등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로는 같은 논쟁과 신경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논의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예산 규모가 7조 6천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700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착공비 2천억 원을 포함해 여수산단 대개조와 소재부품 관련 사업에 624억 원 등이 투입되며 2차 전지와 수소산업과 관련한 예산도 반영돼 그린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또 전남 동부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주 송정 순천 구간과 광양 진주 구간 전철화 사업에 1,000억여 원, 여수 광양항의 항만 재개발에 400억여 원이 반영됐으며 세풍산단 내 도로 개설과 순천 화순 구간 도로 정비에도 각각 65억 원과 19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반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과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구축, 고흥 초소형 발사체 지원 사업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여수 지역의 사업 예산이 2,0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화태백야 연륙교 건설 285억 원, 여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209억 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76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 박람회재단 운영비 7억 원과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 4억 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요청한 사업비 100억 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 72주기인 올해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와 군인, 경찰 유족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풀기 시작한 건데요.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여수경찰유족회장 남중옥 씨를 만나 경찰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세월이 70년이 넘게끔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지금도 치를 떨죠. 왜 안 떨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그러고 갔으니. 여순 사건 당시 여수경찰서 정복의 형사였던 아버지를 둔 남중옥 씨. 유복자로 태어난 남 씨는 20살이 다 돼서야 아버지 죽음의 경위를 알았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해서 그마저도 이웃 사람들의 증언의 편린을 모아 맞춰낸 것이었습니다. 비상이 걸리니까 싹 다 경찰서로 출근하니까 출근하는 사람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여수경찰서 뒤에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방공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데리고 와서 사살해보고 그리고 산더미같이 쌓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유년 시절 겪어야 했던 궁핍한 생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서 비롯된 반란군에 대한 분노. 남중옥 씨는 한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노와 원망은 누그러졌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엉어리가 딱 풀어진 것은 절대도 아닙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희 세대로서 이제 저는 이제 직계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끝나야죠. 그래도 세월이 가니까 그래도 어머님도 그러시대요. 많이 잊혀진다고. 지난 2018년 여수시 순직경찰 유족 대표를 맡게 된 남 씨는 민간인 유족들과 합동 추모식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이고 살벌했죠. 이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뭐 추모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빨갱이 집단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받았는데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해서 참석을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2년이 더 지난 올해 여수에서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과 군경 유족이 모두 참석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유족들은 민간인 희생자들만큼이나 억울하게 희생된 경찰 유족의 아픔을 조명하고 그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말하자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도. 그러면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다고 말입니다. 억울하게 희생을 했으니까 뭐 교전을 하고 무슨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순 사건 당시 적게는 10수명, 많게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자산공원 경찰 충원탑에 새겨진 순직 경찰관들의 명단에 남 씨의 아버지 남종수 씨는 남 씨가 아닌 강 씨로 이름조차 잘못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은 애들은 누구든 애들은 어찌됐든 나라에서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 세대고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농도인 전라남도가 쌀 생산량 증대에 나섰지만 쌀은 공급량에 따라 가격 부침이 큰 작물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후에 따라 생산량은 너울 치는데 정부의 정책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벚꽃과 유채꽃이 펼쳐졌던 월출산자락 평야지대. 대규모 쌀 생산기지였지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경관작물로 전환했습니다. 농민들은 호응했습니다. 일은 편하고 이제 이게 모시면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도 편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관 꽃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괜찮죠. 2018년 30만 평, 올해 50만 평, 내년에는 100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사업을 축소해오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부에서 이제 전액 삭감이 됐고 우리 농식품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라는 로 증액을 사실 했어요. 근데 최종 어제 통과된 바에 의하면은 전액 지금 증액된 것이 삭감된 걸로.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50만 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난해보다 23만 톤, 예상보다 12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농작물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취약해 추수 때까지 생산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는 재배 면적 자체를 줄이며 쌀 생산량 억제를 해왔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쌀 대신 콩 등 밭작물 재배를 늘려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려 했던 계획도 물거품되게 됐습니다. 생산 억제 방식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자급률 정책은 9개 정책 중에서 7개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남도는 쌀 생산성을 10% 높이면 올해 쌀값 기준으로 연간 980억 원의 농가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의 폐지로 인해 논 면적 증가 가능성, 쌀 소비량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결국 정부 정책 전환 없는 쌀 생산량 확대는 사상 누각이 될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1980년 5월 27일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회고록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의 항소 여부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역에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어제 하루의 풍경을 강서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날 아침, 시험장 앞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문 앞 응원이 금지되면서 이전 같은 열띤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거리 두기와 손소독, 발열 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같은 조건이었고 평소 하던 대로 응시하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종료 20여 분 전부터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을 기다리는 가족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뭐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솔아 화이팅!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좀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좀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만 어렵게 나왔어요. 인정, 국어 특히. 생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이 끝나 후련한 감정과 더 잘 볼 수 있었다는 아쉬운 감정. 다양한 표정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저녁에 가족끼리요 모처럼 애식하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 딸 수고했다. 어휴 화이팅. 전남에서 자가격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모두 7명. 입실이나 시험 중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12명으로 모두 병원이나 별도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수험생은 총 14,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탈선 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식품위생감시원 60여 명을 투입해 유흥가 밀집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전경준 감독과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전경준 감독이 비록 이번 시즌에서 팀을 승격시키진 못했지만 팀의 수비력을 강화해 2부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낸 점을 높게 평가해 오는 2022년 시즌까지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또 올해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승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공격력을 보강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걸친 심사 끝에 행안위에서 통과됐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 분권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마스크 권분 운동에 금융기관들에 이어 공무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농협과 신한은행, 광주은행에서 마스크 권분 운동으로 마스크 18만여 장을 전달받은 데 이어 간부 공무원 7,000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에서도 1만여 장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마스크 권분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기부된 마스크는 80만 장을 넘었습니다.